두 번째 코너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요, 민동세 이유빈의 돌봄 차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요양보호사 관련해서 차트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사장님, 일단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인가요? 네, 요양보호사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의해서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이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요원분들 중에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일상생활에 대한 것을 밀착되게 가까이에서 도와주는 이러한 전문 직업인을 요양보호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는 국가 자격증에 의해서 자격 기준을 취득해야지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전문 직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까 첫 번째 코너에서 언급했던 가사관리사와 이 요양보호사 두 분 다 가정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만큼 그 안에서 고충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빠밤 바로 요양보호사가 겪은 고객 워스트 3입니다. 여러분, 이 선정은 누가 했냐면요, 바로 여기 핑크색 보이시나요? 바로 챗GPT가 선정하였습니다. 요즘 챗GPT 굉장히 똑똑하고 잘 나오는데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요양보호사가 겪은 고객 중에 가장 최악 탑3를 뽑아봐라 해서 뽑은 세 고객을 갖고 왔습니다. 먼저 3위입니다. 3위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바로 따단 빠밤.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고객입니다. 아, 이거 듣기만 해도, 그쵸? 듣기만 해도 굉장히 기가 빨리고 되게 진상일 것 같은데, 이 사장님,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고객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고객을 말하는 건가요? 이 애매한 표현이긴 합니다. 그쵸.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서 여기서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 즉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 당사자나 네네. 그 가족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게 감정적인 표현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네네. 이러한 고객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불만을 보통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하는 건가요?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일을 못해. 이것은 업무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 업무를 능력을 키워야겠구나 이렇게 할 텐데 여기서 이 GPT가 얘기한 불만이라고 하는 네네.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왜 당신은 옷 색깔을 그런 옷을 입었어요? 당신 머리 스타일은 왜 그러세요? 마음에 안 들어요? 고치세요. 이렇게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어떠한 외형적인 거 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태도적인 부분들을 내 눈에 거슬리거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것을 네네. 마구 이제 발설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아마도 여기서 3위 고객으로다가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분들도 불만을 제기하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 그 이용자의 가족분들도 불만을 굉장히 많이 제기할 것 같거든요. 보통 가족들은 어떤 불만을 제기를 하나요? 맞습니다. 그 22년도에 그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한 거에 보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분들 중에 한 30% 정도는 가족들하고 같이 사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제 10분 중에 한 3분 정도는 가족이랑 같이 사는 거죠. 네네. 근데 이 가족분들의 시각에서는 내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서 오신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이제 저분은 이 시간 동안 우리 집에 일하러 온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요양보호사분들에 대해서 내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집안일에 대해서 이것을 왜 안 하냐, 저것은 뭐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요. 네네. 또 실제 있었던 사례 중에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어르신하고 같이 이제 방에서 네네.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가족들하고 요양보호사 흉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다 들리게 흉을 보는 거예요. 헐. 이런 것들도 이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분이 불만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이 일하는 사람에게는 좀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이제 또 더 감정적으로 나쁘게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불만을 제기하는 방식에는 이용자 분들에게,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회복지사 선생님에게도 얘기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사 선생님, 약간 이 장기요양 서비스의 현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사는 집, 네네. 이 집에는 요양보호 선생님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런데 이 요양보호 선생님은 일상적으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또는 건강에 관련된 거, 드시는 거, 또는 간단하게 산책 등이나 정서활동을 하는 것을 돕는다고 하면 그 이분들이 정해진 서비스를 잘 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이제 사회복지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서 글로 보내고 있는 재가장교양기관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 세 주체가 한 어르신들을 향해서 일상생활이 지속되도록 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불만을 누구한테 얘기할 건가?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당연히 요양보호 선생님에게는 늘상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걸 넘어서게 되면 이제 사회복지사나 기관에게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기관장에게 이제 직접 그 불만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나 사회복지사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감정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겠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르신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나를 돌보거나 내 부모님을 돌보는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잘 좋은 감정으로 쌓여 있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처지나 내용 또는 그 고마움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조금 더 그 불만이 좀 좋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정서적으로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불만을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그 불만들을 갖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흉보듯이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감정을 집어넣어서 직설적으로 왜 그래요? 라고 얘기한다든가 또는 회사 즉 재가장교양기관에 전화를 걸어서 이 사람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르신들 즉 내 부모님이나 어르신 당사자가 이 요양보호사와 가장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만을 가졌을 때는 먼저 내가 이러이러한 불만을 느낀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 즉 재가장교양기관은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그 확인한 내용이 어르신이나 또는 가족들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하면 그걸 고치거나 또는 그것이 무리하다라고 하면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게 만드는 것 이런 부분이 아마도 이 불만에 대한 것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그런 배려하는 마음, 이해심 이런 걸 통해서 갈등이 해결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안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불만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계속 이해하려고 해도 끊임없이 불만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요양보호사를 이렇게 바꿔드리기도 하나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충분히 그것까지 고려해서 업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 대한 거고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에서의 생기는 문제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뛰어난 업무를 잘 보는 사람이라고 해도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의 만족도는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현장에서 이걸 합이 맞는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하고 이 어르신하고 성격과 기질이 잘 맞으면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그러면 저 요양보호사가 조금 실수를 해도 좋아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잘 맞으면 굉장히 좋은데 이거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어르신이 너무 어떠한 종교에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이 말 속에서 늘 자기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만약에 상대가 되는 요양보호사는 다른 종교에 신실한 분이라고 하면 이것은 또한 어떠한 뭐 기질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한 종교라고 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잘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관이나 사회복지사분들은 이 요양보호사 어르신의 이러한 사회적인 영역이나 감정적인 영역까지도 잘 살펴갖고 배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만이 나왔을 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서 아 이런 게 정확히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요양보호 선생님도 업무를 교체하는 것까지 고려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봅니다. 참 이 직업이 대인 서비스고 사람과 사람대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충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요게 이제 불만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고객이 3위였고요. 여러분 이제 2위가 있습니다. 2위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따단 폭언, 폭력,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고객입니다. 무서워요. 이거 진짜 듣기만 해도 진짜 뚜껑 열리는 소리인데요. 이 사장님 이건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건가요? 지금 PT가 얘기한 네네. 폭언, 폭력, 무례한 태도라고 하는 것은 흔히 얘기하면은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작업 환경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흔히 이제 언어적인 폭력 또는 신체적인 폭력 또는 성희롱과 관련된 내용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가 있고요. 실제 22년도에 그 장기요양 실태 조사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분들의 약 20% 가까이가 이러한 것을 경험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나? 특히나 스스로 거동을 못하는 분들인데 어떻게 폭력과 폭언을 해?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실제 사례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궁금합니다. 먼저 보편적인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분들은 인지가 떨어지시죠. 그쵸. 그럼 인지가 없는 분들이 신체 활동이 떨어지는 건 아니세요. 다시 말해서 인지가 없는 건 병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인지가 없는 분들이 자기가 생각한 또는 자기 행동이 우발적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때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밀치거나 또는 때리거나 네. 또는 심하게는 꼬집는 꼬집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체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고요. 또 어떤 어르신분들은 이게 이제 조금 심하시게 되면 흔히 이제 이제 조금 인지뿐만이 아니라 생각 보는 것까지도 이제 그럼 다른 모양을 보시게 됩니다. 이랬을 때는 굉장히 과한 이제 욕설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이것도 분명한 건 병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물론 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참아야 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직업이 그러한 개연성이 꽤 많은 직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들을 어떻게 예방하거나 대응해야 된다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요 폭언과 폭력, 무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아주 간간히는 보호자에 의한 위험한 상황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어르신과 결혼하지 않은 나이가 많은 자녀가 함께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은 당연히 거동을 매우 못하시는 네네네. 등급이 좀 높은 수준이었었고, 근데 이 결혼하지 않은 보호자는 무직에 알코올릭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알코올릭이 있는 자녀가 부모를 제대로 잘 모시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놓여 있었고, 여기에 장기 요양에 의해서 우리 요양보호 선생님이 이제 업무 배치가 들어간 거죠. 근데 이 자녀분이 늘 집에서 음주를 하고, 그리고 그 같은 시간 내에 서비스를 이제 받아야 되는, 그리고 이 집 역시 가정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방 하나에 이런 작은 집이었던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양보호사는 늘 음주에 취해 있는 보호자와 상대해야 되는 거에 이제 맞닥뜨리는 게 이제 일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이분이 이제 그 도를 넘어서는 욕설이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일하다가
도망쳐 나오게 되는 이런 사례까지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 폭력 안에 성폭력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양보호사와 이용자들이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서비스일 수도 있겠지만 이성 간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은 사람과 사람이 1대1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한 분은 스스로 거동을 못하고 인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스스로 판단을 못하는 분이고 한 분은 이것을 옆에서 보살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이 둘 간의 매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르신들의 일탈 행동 중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예를 들면 옷을 벗으시는 행동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는 인지는 그러니까 이제 거동은 매우 못해서 와상이지만 인지가 너무 뚜렷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매우 성격이 이제 좀 우리말 좋은 말 호탕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실제 음란한 농담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그랬을 때 상대가 되는 요양보호사는 이분이 그걸 들었을 때 느끼는 충격은 다른 거죠. 그렇죠. 나는 일하러 온 건데 노인이 갑자기 질병에 자기 의지하는 게 없이 옷을 탈의한다든가 그걸 보여준다든가 이제 이러고 또는 이제 욕설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이제 왕왕 생기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고 이런 일을 방지해야 하는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런 해결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요양보호사나 이 업에 종사하는 분들 스스로가 노인의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의 일탈적인 행동은 이것이 상대에게 해코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에 의해서 나오는 일탈적인 행동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돌보는 어르신이 어떠한 질환이 있고 그 질환 때문에 어떠한 행동들을 간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단순히 내가 몇 시간 동안 가사일을 하는 것이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그 어르신에 대한 질병, 노인에 대한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익혀두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런 폭력적이거나 성희롱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는 환경을 미연에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을 예방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겠죠. 이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르신에 대해서 이해를 잘했는데 이 어르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탈적인 행동을 하거나 또는 언어적인 것을 이렇게 막 성희롱적인 말을 하는 것을 좀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면 스스로 옷매새나 몸가짐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도 상당히 사무적으로 건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이러한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두 번째고요. 네. 세 번째는 이것이 현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내에서의 돌봄은 굉장히 은밀한 일이에요. 그렇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어르신과 우리 요양보호사가 단둘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영위하면서 도움을 주는 일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폭언, 폭력 또는 성희롱에 대한 거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된다면 그러면 여기에 일을 보낸 또는 관리하는 사회복지사나 기관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가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예방활동인데 바로 안전이나 성희롱 예방에 대한 교육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메커니즘, 업무적인 흐름들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일하는 분도 내 뒤에 기관이 있고 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태도를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이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행동들을 회사가 그래서 기관이 제대로 했을 때에 이분들도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세 가지가 중요한 예방활동이라고 봅니다. 사실 요양보호사 그런 직업이 굉장히 가치 있고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자신의 그런 신체적인 어려움이나 그런 일이 있을 때 가족도 어려워하는 걸 정말 생판 남인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가정 내에 오셔서 그렇게 도움을 주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인데 정말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 이게 1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2위여가지고 놀랐고요.
그럼 이거보다 더 강력한 1위는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요? 빠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바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입니다. 무리한 요구, 이건 어떤 고객을 말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GPT가, 네네. GPT인 것 같습니다. GPT 한 개죠. 이게 보시기에 네네. 1번과 3번이 매우 좀 유사하게 보일 그렇죠,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나누는 방법은 아까 제가 3번, 세 번째 설명한 내용을 상기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불만은 감정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무리한 요구라고 하는 것은 업무 영역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이란 요양보호사가 해야 될 일은 정해져 있고 그 요양보호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직무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요양보호사에게 돌봄을 받는 노인이나 그 가족들이 업무를 넘어서는 요구를 하는 것을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이라고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요구가 이게 무리한 요구인지 정당한 요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경계선이 굉장히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업무가 명확하게 나와 있나요? 업무는 매우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심지어 하위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복지부 고시령으로다가 업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요. 또한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이 교재는 보건복지부가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양보호사의 직무는 어떠한 영역들에 어떠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또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계약서에는 요양보호사가 해야 될 일을 행위별로다가 적혀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양보호사가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될 일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과 개인의 아주 은밀한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일들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어르신 같은 경우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사실 그 시간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안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크게는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들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마치 그 3시간에 어르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되는 걸로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요구들이 심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그래요. 아마 제가 얘기한 게 좀 모호해서,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네. 특히나 이제 우리 유빈 씨는 처음이니까. 그렇죠. 네. 어떤 요구를 말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네. 어르신 한 분이 제가 해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는데, 네. 하루에 3시간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집이 우리 동네에서 가장 큰 80평짜리에 사세요. 80평이면 우리 동네에 한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에 사는데, 보호자분이 이 요양보호사분에게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 청소를 안 하냐예요. 그러면 이분은 생각해보세요. 어르신 오시면 어르신 먼저 안부 확인하고, 어르신 생활이 어떤지, 그리고 어르신이 오늘 드실 거, 그리고 어르신 위주에 있는 것들을 쭉 해야 될 일들을 점검을 하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호자는 와서 어르신이 있는 방이 아니라 보호자가 사는 방에 침대가 정리 안 됐다, 화장대가 정리, 이런 요구들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명백하게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요구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한다든가 또는 어르신이 혼자 사는 독거 어르신이세요. 근데 이 어르신은 사는 건 혼자지만 자식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다복하셨나 봐요. 자식도 5, 6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겨울 초입만 되면 요양보호사에게 늘 하는 얘기가 우리 자식들에게 보낼 김장을 담가야 된다. 그러니 며칠 전서부터 배추 사라, 담가라,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 이것도 명백하게 넘어서는 요구가 되겠죠.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해드릴까요? 네네네. 농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게 이제 건보공단에서도
무리한 요구라고 명시가 돼서 나왔기 때문에 많이 줄었어요. 근데 초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요양보호사가 어린 때에 가면 어르신이 문을 탁 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앞에 밭 첫 번째부터 두 번째까지 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양보호사님이 밭을 메고 와요. 그래서 사무실 와서는 오늘은 어느 할머님 댁에 가서 고추밭에 고랑 몇 개 김 맸다. 이런 얘기를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만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이나 그 가족들이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불명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이 요구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무리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제재 같은 게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제재는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무리한 요구가 이제 이루어졌을 때, 요구되었을 때 어떻게 되어야 되냐는 거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만약에 이 방송을 본다면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만 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실제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재가장기 요양기관과 어르신 또는 보호자 간에 계약을 합니다. 이 계약서를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몇 시간 동안 무슨 요일 날 몇 시에 와서 무슨 일을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 베이스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 서비스라고 하는 목표가 어르신들의 안전한 삶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업무 범위를 범원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요양보호사는 대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쭉 계속 돌보는 거죠. 잘 보살피는 거죠. 하지만 업무의 경계는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요양보호 선생님이 이것이 무리한 요구다라고 느꼈을 때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때는 먼저 이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양보호 선생님께서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 얘기를 했다가 잘못해서 나보고 나오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속으로 한번 참자. 오늘 한번 내가 어르신을 위해서 일을 해주지 뭐. 또는 그래 이까짓 거 못하겠어. 다시 말해서 내가 이것을 거부했을 때에 어르신이나 그 가족들이 당신은 이 일을 하지 마세요라고 기관에 이야기할까봐 참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돼요. 그렇게 되면 반복이 되고 쌓이고 그럼 아까 첫 번째 얘기한 업무의 경계선이 이용자분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거 저분의 일인가 보네. 그래서 이것이 쌓여서 기관에 나왔을 때 늘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호자나 어르신들이 그 전에 해줬어요. 그 전에 했는데 이번에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한 이 일이 요구가 되었을 때에 명확하게 이거는 부당한 겁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때에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나는 이 일을 하는 전문가로 내 업무의 영역은 여기까지인데 이것은 넘어가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을 때 사회복지사와 기관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 이러한 부당한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고까지 얘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야기했는데 저쪽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사회복지사와 장교양기관인 기관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기관과 사회복지사는 다시 어르신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 요양보호사의 이제 이때는 요양보호사의 고충이 되겠죠. 이 고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확인을 해서 그것이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지 또는 업무 안에 있는데 요양보호 선생님이 잘못 판단한 건지를 가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판단이 맞다면 어르신과 가족들에게 범위를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에 대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자리를 그러니까 업무 배치를 변경해 주거나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근데 아쉬운 건 그랬을 때 이제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그럼 나는 이 기관 이용하지 않을게요 라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제재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제도적으로 매우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좀 좋은 돌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용자분들에게 가족과 보호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업무의 범위, 그 요양보호사의 어려움, 좋음 전 의미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교육을 하자. 이것이 이용자 교육인 거고요. 다만 이것은 하나의 방편이죠. 근본적으로는 제도적으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마 정부나 복지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 요양보호사가 겪은 고객 워스트 3 이렇게 보면서 참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직업이고 또 그만큼 저희가 제도가 많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사실 돌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신의 가족도 돌보기 굉장히 어렵고 또 예전에는 사실 그냥 가정 내에서의 돌봄이 주된 돌봄이었고 그냥 우리 어머니는 내가 돌봐야지 라는 그런 인식이 강했다면 사실 요즘 세대에는 이 돌봄이 사회가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사회가 이런 돌봄을 같이 해주고 하는 그런 현상으로 점점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나이가 먹잖아요. 그쵸? 신체 활동도 떨어지고 인지 활동도 떨어지면 그런 돌봄을 받는 건 사실 당연한 권리죠. 당연히 이제 받아야 되는 거고 받아야 당연한 건데 사실 자신의 권리를 이렇게까지 추구해 나가면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침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을 여러분이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고 또 가정 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셨거나 그랬다면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해주면 좋지 않을까. 사실 제도가 개선을 해도 그 안에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저희가 이 사회가 대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좀 따뜻한 한마디 감사합니다 인사라도 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씩은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더 좋은 돌봄으로 더 개선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이 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신입사원 때문에 네. 현장에 있는 요양보호 선생님이 굉장히 큰 힘을 얻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지금 우리 부모님이나 또는 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보호자분들이 계시다면 나는 반드시 이 세 곳 진상 고객이 되지 않아야겠다라고 다짐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그럼 생각이 너무 듭니다. 좋죠. 이렇게 저희가 요양보호사 겪은 고객 워스트 3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는데 사실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어두운 점만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얼마나 좋은 고객들도 많고 맞습니다. 또 요양보호사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너무 좋은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굉장히 많을 건데 오늘은 이렇게 워스트 3였다면 다음 방송 10월 21일 날 하는 방송에는 워스트가 아닌 베스트 고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